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2월 8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틱톡에 대한 연방금지 조치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소유권을 매각하지 않는 한 오는 2025년 1월 20일부로 틱톡은 미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DC 연방항소법원의 수석판사인 더글라스 긴슬러가 청원인인 틱톡의 법률 및 관련 기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결과 청원인의 소를 기각합니다고 오늘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은 앞으로 2025년 1월 19일까지 이 회사의 지분을 판매하든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포기해야 될 입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틱톡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항소를 하여 최종 판결을 이끌어낼 수도 있으나 이것은 몇 년이 걸리는 긴 여정이기도 합니다. 헌법 1차 수정안인 언론자유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국으로부터 자국의 언론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따라서 중국 소유의 바이트댄스라는 모 회사가 소속하고 있는 이 회사는 바로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으로 미국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빠져나갈 백도어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득불 회사 지분을 매각해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그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는 있지만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한 미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틱톡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주 하원 의원인 잔 모레나르는 이 틱톡의 인수를 촉진하여 미국 내에서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미래 낙관론을 펼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 판결은 바로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의 큰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량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추방 후보지로는 여러 곳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바하마, 파나마, 그레나다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멕시코와 카나다도 물론 후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바하마 수상인 필립 데이비스는 바하마는 불법 이민자들을 바하마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저곳 하다가 안되면 멕시코로 다 보낼 것 같습니다. 원래 멕시코와 미국에는 멕시코에 남아라는 정책에 의하여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들을 1차 멕시코에 수용하여 서류 심사가 끝난 자에 한해서 미국 입국을 허용하였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다가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고 또한 멕시코 입장에서는 납타 시스템을 이용하여 멕시코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수많은 면세 자동차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를 징수하게 되면 멕시코의 산업이 붕괴되기 때문에 멕시코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발단은 바로 베네수엘라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맨 처음에 베네수엘라에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베네수엘라는 불법 미국 입국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멕시코가 졸지에 모든 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중 의회가 약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통신장비 철거에 드는 비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산 화웨이와 ZTE가 미국 내에 수많은 통신장비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백도를 통하여 미국 내 모든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판명됨에 따라 이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달러가 든다고 하여 FCC 의장 제시카 로젠워셀이 신청을 하였고 의회에서 지난 2023년도 후반에 19억 달러는 1차 인준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준이 되는 30억 8천만 달러는 국방 예산안에 포함되어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것이 통과되면 미국 내 126개 통신장비 회사에 지원되어 모든 중국산 장비가 미국 내에서 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사면한 이후에 지금 해외 순방에 있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은 노트르담 대사원의 개관식에 참여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자리에 앉기도 하고 본인은 암화공을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차 사면과 또한 포괄적인 사면에 누가 포함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패밀리 중에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빼고 며느리 둘, 또한 형님, 형수, 조카, 손주까지 9명의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받아 챙긴 뇌물이 약 1000만 불이 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 바이든은 1.6 사태 때 엉터리 진술을 하였던 애덤 킨징거와 리스 체니도 같이 사면을 해야 되고, 또한 러시아 게이트 때 거짓말한 애덤 시프트도 역시 사면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면 대상자가 많은 가운데 조 바이든은 지금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머리에 쥐가 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의료수석 고문이었던 앤서니 파우치를 사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사면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니어들이 86%가 앤서니 파우치의 격리 수용 조치로 인하여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중동전에 개입해서 안 된다고 천명하자마자 조 바이든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미군은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를 접수한 이틀이 지난 오늘 미군은 바로 시리아에 수십 건의 정밀 공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시리아가 반군에 의하여 완전히 정권이 넘어간 입장에서 그간의 바사르 알 아사드를 축출한 반군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조 바이든은 무슨 의미인지 시리아에 대하여 20곳 이상을 정밀 타격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도대체 전쟁을 끝내자는 것인지 전쟁을 계속하자는 것인지 왜 시리아에 미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는지 아직도 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또한 한편 러시아의 롱레인지 미사일이라고 하는 아테컴스를 사용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로 러시아에서는 역시 마하구에 해당하는 지대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군들이 이것을 위성 유도 장치를 사용하고 모든 오퍼레이팅을 전부 미군이 한 것입니다. 미국 무기에 의한 미국 군인에 의하여 미국의 위성을 통하여 유도하여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평론가들은 3차 대전의 시작이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였으나 푸틴이 다행히도 인내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만 공격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 내피셜러는 아마 사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통화 때 이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차 대전을 겨우 피한 이 인류의 입장에서 조 바이든이 또한 여기저기에 똥꼬를 계속 차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국은 시리아 분쟁의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해야 될 사람이 세계 분쟁을 계속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랠리를 이어갈 때 항상 추었던 춤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 댄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주제곡으로 나왔던 것이 빌리지 피플의 YMCA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YMCA의 리더인 빅터 윌리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취임식에 이 곡을 원한다고 하면 헌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가에 힘입어 이 빌리지 피플의 YMCA가 빌보드 차트에 수십 년 만에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혹평가들은 이 노래가 게이 애국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것은 바로 리더인 빅터 윌리스의 작업 동료였던 영국 출신의 가수가 바로 게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빅터는 언론에 이야기를 하기에 나는 게이도 아니고 그 친구가 게이인 것도 이 노래가 뜬 이후에 알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YMCA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역시 마가의 돌풍으로 인하여 빌보드 차트 1위에 다시 컴백을 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